저의 오늘 제목은 네트워크 마케팅의 가치인데요. 사실 저희가 이 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치가 지난주에 들었고, 어제 들었고, 중요한 것은 나에게 얼마나 각인되어 있느냐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미 다 아시는 내용이실 거고요. 그렇지만 내 가슴 속에 얼만큼 그 부분이 와닿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저희가 재인식하는 시간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의 그 부제목은요, 업의 본질이에요. 네트워크 마케팅, 업의 본질이 무엇인지 나누고 싶은데, 먼저, 정체성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 나누고 싶거든요. 저희가, 이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하는 사업을 전달받아서 무언가를 얻고 싶어가지고, 투잡이든 본업이든 이걸 업으로 갖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에게도 정체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럼 정체성이 먼저 무엇인가라고 사전적인 의미로 보면은요. 한 개인이나 집단이 자신을 어떻게 인식하고 규정하는지를 의미합니다라고 이야기해요. 어, 다시 말하면 우리는 독일 PM 사업가로서의 정체성을 갖고 있을 것 같아요. 사장님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내가 비즈니스 사업가로서의 정체성을 갖고 있는지 우리 각자에게 물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첫 번째로 이렇게 질문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는 비사분면의 사업가로 제대로 리크루팅 되어 있는가? 음. 나는 이 일이 보통 네트워크 마케팅을 영업이라고 하지 않죠. 판매업이라고 하지 않고 비즈니스라고 사업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내가 사업가라고 생각하고 내가 그 사업가로 리크루팅이 되어 있는가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하면 사장님들에게 독일 PM 비즈니스는 어느 정도 사이즈이세요? 이 비즈니스를 바라볼 때 어느 정도 사이즈로 생각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질문했을 때 다 그렇게 얘기하실 것 같아요. 나는 이 일이 사업이라서 리크루팅이 됐고, 실제로 잘하면 큰 돈도 벌 수 있고 인생도 바꿀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다. 나는 그래서 리크루팅이 됐다라고 할 수 있지만, 실제로 리크루팅이 되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은 그거는 보입니다. 왜 우리가 묻어난다라고 하죠. 내가 느끼는 만족도 말고요. 다른 사람이 봤을 때도 그 사람이 진짜로 사업가로 보이고 저 사람 진짜 사업 열심히 하고 제대로 된 사업가라고 생각하는 것까지 돼야지 진짜로 리크루팅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생각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다. 왜냐하면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내가 이 비즈니스 플랜이 월 1억이 가능하고 10억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행동과 태도와 그리고 제품 몇 개 유통해가지고 캐시백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의 행동과 태도는 다를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보고 있는 사이즈가 다른데 하는 행동하고 그 태도가 똑같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왜 저 사람은 저래? 왜 안 해? 왜 저렇게? 라고 할 필요가 없는 게 아직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이 비즈니스에 대한 생각부터 바꾸는 게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둘 중에 누가 결과를 낼까요? 결국에는 크게 본 사람이 크게 행동하고 그거에 대한 태도도 나오기 때문에 빅 비즈니스로 본 분들이 결과를 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리더가 보는 시야가 그 조직의 수준이래요. 되게 무서운 말 아닌가요? 네, 그 어떤 그룹이 있고 거기에 있는 리더가 보는 시야가 그 조직의 수준이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내가 보는 사업에 대한 시야가 내 사업 사이즈의 수준이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 네트워크 마케팅의 가치가 내 삶에 정말 많이 연결되잖아요. 그 영향이 진짜 크면 클수록 이 사업을 잘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서 주는 가치가 내 삶하고 연결돼서 동기부여가 되고 어떤 목적이 되고 그러면 이 사업을 진짜 잘하고 싶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 비전의 가치가 엄청 커지죠. 그리고 이 비전의 가치가 크고 강할수록 비전 제시를 너무너무 잘할 수 있게 돼요. 근데 저희가 그 어떤 실력이나 성과하고 상관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비전 제시 능력이거든요. 근데 내가 비전이 없고 내가 비전이 작은 상태에서 비전 제시를 하기는 너무너무 어렵죠.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PM 비즈니스를 생각할 때 내 삶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정말 큰 비즈니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에게는 빅 비즈니스이거든요. 누군가는 다단계라고 하고 누군가는 다른 사람에게 제품을 파는 일이라고 하지만 저는 제 삶을 바꿀 수 있는 빅 비즈니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계 명사들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라고 권유하고 굉장히 우호적이에요. 저희 주변에서는 이 일을 시작한다고 하면 부모님도 별로 좋아하지 않고 다른 분들에게도 이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 걱정과 우려가 더 많은데 세계 이미 성공하시고 유명한 명사들은 이 네트워크 마케팅을 오히려 권유해요. 그리고 굉장히 좋아하고 심지어 도널드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내가 모든 것을 다 잃고 새롭게 시작해야 된다라고 하면 좋은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를 선택해서 나는 거기서 시작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분들이 본 것은 무엇일까요? 이 일이 바로 사업이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사업이 가져다 주는 그 가치를 아는 거죠. 로버트 기요사키가 완전 망하고 노숙자가 되는 상황에서도 결코 노동소득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았어요. 직장인으로 돌아가는 거는 자기가 그 자유를 포기하는 일과 똑같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결코 돌아가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결국 그분은 다시 시작해서 사업을 해요. 그래서 사업에서 성공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은 내 주변에 내가 전달하는 그분들은 모르는 그거를 이 일을 빅 비즈니스로 생각하고 사업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해서 우호적인 것이죠. 제가 우리가 진짜 사업을 하면 어떤 진짜 좋은 가치들이 있는데 그 가치의 일부분을 잘 설명해 주는 영상 하나를 보고 같이 이야기를 나눌게요. 많이 보신 분이고요. 아마 본 내용일 수 있는데요. 켈리 체입니다. 그래서 내가 노동을 통해 돈을 안 벌어도 자본소득을 통해 내가 쓰는 지출 금액이 꼬박꼬박 들어온다. 그리고 그 돈이 죽을 때까지 지속적으로 들어오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하면 부자가 맞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경제적 자유를 이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매달 자동으로 들어오는 돈과 나가는 돈을 확인하고 이자로만 살 수 있는 그 시점까지 돈 지출을 철저하게 관리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노력했습니다. 지금은 어떤 상태일까요? 네, 맞습니다. 켈리는 지금 켈리가 일을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돈이 들어오는 생활을 하고 있고 호미 유지를 위한 모든 소비는 시스템으로 또는 이자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노동을 하지 않아도 꼬박꼬박 들어오는 돈을 다 쓰지 않고 그 돈은 자산으로 계속 쌓여가고 있습니다. 네. 잘 아시는 것처럼 이분은 사업을 하셨죠. 그리고 프랜차이즈로 확장을 했고, 그리고 요트 타고 다니면 전 세계 다니면서 계속 여행을 하지만 이분에게 계속 들어오는 소득으로 인해서 모든 지출은 그런 소득으로 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완전 다른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우리가 예전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들었어도요, 우리가 그쪽으로 갈 수 있는 방면이 없기 때문에 사실 넘보지를 못했던 부분이긴 하거든요. 근데 지금의 시대가 달라졌고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하는 이 분야에서도 똑같이 저런 소득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그런 것과 상관없이 여기에서 원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알아보고 도전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이 말이 무섭더라고요. 어, 당신이 재정을 스스로 책임져라. 그렇지 않으면 평생 남의 지시만 받으며 살게 된다. 우리에게는 주도권이 있고 어떤 삶에서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 이 어떤 수입으로 인해서 제한되는 부분 때문에 결국에는 남의 지시로 의해서 그 어떤 수입을 받게 되고 그러다 보니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싶지 않은 거를 결정할 수 없는, 선택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놓여지는 것 같습니다. 결국 우리는 이 사분면에서 그런 소득이 가능한 곳으로 옮겨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 사장님들은 이 내용 너무너무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근데 혹시나 또 처음 들어오는 분이 있다면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전 세계 5만 가지 직업이 있고요. 그 직업을 이 네 가지 안에 다 넣을 수 있어요. 주변에 둘러보시는 분들 중에 이 안에 포함되지 않는 직업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내 직업이 어디에 있냐에 따라서 소득의 형태가 이제 달라져 버리는 게 문제인데요. 왼쪽에 봉급 생활자랑 자영업자. 이 사람들이 소득을 버는 형태는 노동과 시간을 통해서 소득을 창출합니다. 내 노동하고 시간을 바꾸는 거죠. 전 세계 95%가 이쪽에 속해 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 나의 시간하고 노력을 들여서 돈을 벌다 보니 한계가 많이 있죠. 소득의 한계도 있고, 시간적인 한계도 있고, 심지어는 나의 체력의 한계까지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이 오른쪽에 이 비사분면과 아이사분면은 굉장히 다르게 돈을 벌고 있다는 거를 로버트 기요사키는 얘기합니다. 여기는 비사분면은 사업가 분면이고요. 아이는 투자가 분면입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노동하고 시간을 바꾸는 게 아니라 자산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서 그거를 통해서 시스템을 통해서 소득을 창출하는 형태로 돼 있고요. 여기는 전 세계 5%밖에 없어요. 내 주변에 이런 사업가, 투자가 많이 있으신가요? 찾아보기 좀 어려우실 거예요. 전 세계 5%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곳에서는 고소득이 가능하고 지속적인 소득이 가능하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의 여유도 있죠. 그리고 내 시간하고 돈이 있으니까 나의 건강을 챙길 수 있는 부분까지도 함께 더해져서 다른 삶, 아까 켈리체 같은 삶을 살게 되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이 오른쪽으로 넘어가지 않으면 아까 그 부분에 있어서 남의 지시를 받는 상태에서 재정적인 자유를 갖지 못하는 게 맞는데 아이사분면 같은 경우에는 어마어마한 막대한 자본이 있어야 가능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갈 수 있는 부분은요, 이쪽 비사분면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이 비사분면에서도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알고 있겠지만 다시 한번 저희가 볼게요. 첫 번째는 시스템을 만드는 거예요. 시스템을 만들면 비사분면의 사업가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웬만한 중소기업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비사분면의 사업가라고 하는 거는요. 대기업 정도는 되셔야 되고요. 종업원이 한 500명 정도는 이상이 돼야 이쪽의 사분면에 비사분면의 사업가라고 이야기를 해요. 시스템을 만드는 거는 저희가 말만 들어도 진짜 이쪽은 사실 거의 피바다 수준이라고 해요. 땅을 사고 건물을 올리고 공장을 인수해야 되고 종업원을 들이고 법률 고문, 등록, R&D, 어, 라이센스 하나 따는데도 7억에서 8억이 든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독일 PM이잖아요. 독일 PM에 그 GMP를 받으려고 내가 그걸 받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거를 다 하나하나 해가지고 회사를 차려서 그거를 해본다고 생각하시면 사실 너무너무 막대한 자금과 이런 모든 어떤 제반되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중요한 건 회사를 차렸다고 한들 그게 돈이 된다라고 하는 보장이 있진 않죠. 그래서 정말 많이 파산하고 다시 시도하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시스템을 만드는 거 하실 수 있으면 하셔도 돼요. 근데 저는 못 하겠더라고요. 두 번째, 시스템을 산다입니다. 진짜 잘 갖추어진, 정말 잘 만들어진 시스템을 사면 되는데요. 스타벅스, 잘 만들어진 아예, 이거 대리점 하나 내가 분양받아서 하는 거 아니에요. 산다라고 하는 거는 그 시스템 전체를 사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 비사분면의 사업가가 되는 거거든요. 맥도날드. 사장님 혹시 사실 수 있으신가요? 제가 스타벅스 이거 찾아보면서 이거 하나 대리점 분양 받는데도 61억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런 만들어진 시스템을 내가 산다라고 하는 것 또한 너무너무 어렵죠. 마지막으로는 시스템에 편승한다. 어, 이미 만들어진 여기서 중요한 건 앞에예요. 입증된 시스템. 검증되고 입증된 시스템에 편승한다. 네, 저희는 PM이라고 하는 회사를 선택했고 파트너십을 맺어서 이 회사는 건강해야 되고 제품의 경쟁력이 있어야 되고 신뢰를 주고 우리의 미래를 책임져 줄 수 있을 정도의 이런 회사인가를 검토한 다음에 우리는 여기와 파트너십을 맺고 여기에서 내 소유권을 만들어 나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왜 돈이 안 드는 거냐면 제로예요.
여기랑 파트너십을 맺고 나서 처음부터는 제로거든요. 이미 만들어진 소유권을 사는 게 아니라 나로부터 만들어 가기 때문에 저희가 돈이 안 들었을 뿐이지 중요한 거는 이 세 가지 공통점이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시스템을 만드는 것도 이 자산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수입을 창출하는 부분이 똑같고요. 시스템을 산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수입이 창출되는 자산을 만드는 것과 똑같고 마지막에도 시스템에 편승하는 것도 자산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게 똑같이 사분면에 비사분면에 속하는 부분이어서 저희는 일반 사람은 시스템에 편승하는 일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B와 I사 분면은 더 많은 수입을 올리는 데 집중하는 대신에 수입을 발생시키는 자산을 소유하는 데 집중한다고 해요. 그래서 부자들은 내가 이거 건당 얼마 해가지고 많이 받는 것보다요. 내가 자산을 만들어서 거기서 따박따박 들어오는 시스템 소득에 훨씬 더 관심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왜 김승호 회장이 그런 말 하잖아요. 그 노가다로 굉장히 많은 일당을 받는 분들이 부자가 되지 못하는 이유. 그래서 어떤 돈에 힘이 있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 들어오는 소득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PM에서 자산은 뭘까요? 저는 처음에 네트워크 마케팅 시작하는데 자산, 뭐 건물 이런 거는 이해가 되는데 네트워크 마케팅이 왜 자산을 만드는 일이라고 하지? 이제 그 부분이 처음에는 이해가 안 갔어요. 여기에서는 저희가 제품이 소비되는 유통망, 이 네트워크가 저희의 자산이 돼요. 어쩌면 PM에서는 더 확실한 자산은 오토십입니다. 이 오토십이 나에게 권리죠. 내가 만들어 놓은 권리로 인해서 나에게 따박따박 들어오는 자산 소득이기 때문에 이 일을 아까 말하는 비사부면에 속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게다가 이 권리소득 자체만으로도 상당히 매력이 있는데 저는 이게 더 매력이 있거든요. 이 자산이 레버러지 됩니다. 예. 사실 살아있는 유통망이에요. 건물을 갖고 있지만 그 건물이 또 다른 건물을 낳진 않죠. 오히려 더 오래되고 노후되고 누군가가 들어오지 않으면 짐이 될 수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내가 만든 거는 처음에 이 5명이었는데 점점 25명, 125명 이렇게 점점 레버러지 돼요. 아마 황다현 그룹장님은 굉장히 많이 경험하고 계실 텐데 자고 일어나면 나도 모르게 레버러지 되어 있는 거를 매일 경험하실걸요? 네. 어떤 그 실적표를 봤을 때 누군가가 오토십을 했고, 누구가 매니저 패스를 했고, 계속 일어나는 이 살아있는 유통망의 레버러지를 가질 수 있는 일이 얼마나 있을까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불어나고 증가하는 부분이 진짜 매력적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더군다나 전 세계적으로 확장되고 있잖아요. 저희가 글로벌이잖아요. 자고 일어났는데 미국, 호주, 뭐 중국 이렇게 다 확장이 돼서 이 레버러지가 나의 유통망이 진짜 커지고 있는 이 빅 비즈니스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사업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인식하면 좋을 것 같고 무한대인 부분도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는 이제 파이프라인을 만드는 거죠. 네, 이렇게요. 저희의 어떤 보이지는 않지만 저희 온라인상에 저희가 네트가 확장이 되면서 짱짱해지는 파이프라인이 만들어지고 여기에는 저희가 취급하는 제품들이 얹어지는 거죠. 어, 요렇게, 요렇게. 그래서 이 제품이 얹어질 때마다 나에게 소득으로 연결돼서 저희는 수도꼭지를 틀면 이렇게 수입으로 벌게 되는 파이프라인을 안성하는 일이 저희의 일입니다. 제가 네트워크 마케팅을 선택한 이유예요. 권리소득과 레버러지가 처음에 잘 모르지만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이 사업이 나에게 저런 걸 가져다 줄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게 이해가 됐고, 와, 나는 절대 회사 못 만들고, 내가 절대 그 어떤 회사를 살 수 없는 사람인데, 똑같은 것들이 나에게 주어진다고? 저한테는 진짜 빅 비즈니스로 생각이 되었어요. 다른 걸로 어떤 저의 상황에서는 다른 거 선택할 때 이 권리소득하고 레버러지가 들어올 수 있는 거는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이 전 정말 위대하게 보였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간적인 자유랑 경제적인 자유를 둘 다 제공하는 거는
아마 사장님들이 앞서 많은 직업을 선택해 보셨겠지만 없지 않으셨나요? 이거 둘 다 내가 제공받는 거. 그리고 내 주변에도 이걸 둘 다 가지고 어떤 일을 하고 있는 분들을 찾기가 정말 손에 꼽아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네트워크 마케팅은 흔하지만 사실 이 안에서 주는 가치는 엄청난 거라서 이 가치를 얼마나 발견하느냐 그 차이가 우리에게는 이 사업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질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음, 자산으로 인해서 호사를 누린다라고 하는 내용이 그 21세기 거기에 있거든요. 내 삶에 대한 주도권을 갖는 거죠. 자산이 있다면. 누군가에게 뺏기지 않고. 어. 어쩌면 MZ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거기도 하고 아마 모든 사람이 좋아할 것 같아요. 하고 싶은 거를 하고 싶을 때 하는 자유. 내가 하고 싶지 않은 것을 하지 않을 자유. 여기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책에서. 어떤 일을 하는데 되게 하기 싫어해. 그래서 그렇게 하기 싫으면 그만두는 게 낫지 않겠니? 라고 물어봤을 때 나는 그러고 싶지만 그런 호사를 부릴 여유가 없어. 우리 주변에 만나는 분들이 이런 말 진짜 많이 하지 않나요? 상대방이 이야기를 막 들어보면 고민은 있어. 그리고 그 일을 좋아하지 않아. 그리고 답답해 해. 그러면 차라리, 그만둬. 라고 했을 때, 나는 그런 호사를 부릴 여유가 없어. 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자산이라고 하는 거는 그 부분을 호사를 누릴 수 있게 해준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나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겠다. 라고 하는 부분인 거죠. 제가 네트워크 마케팅을 13년째 하는 이유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이 자유를 포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 간혹은 사람들을 만났을 때 네트워크 마케팅 한 분들을 많이 만나요. 근데 그분들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네트워크 마케팅 지긋지긋하대요. 다시는 네트워크 마케팅 안 한대요. 근데 저는 사실 조금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분이 네트워크 마케팅 가치를 진짜 알았다면 저렇게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네트워크 마케팅 진짜 멋진 일인데 저는 잘 못했어요. 제가 잘 못하는 사람이더라고요. 라고 하는 거는 이해가 되지만 네트워크 마케팅 지긋지긋하고 절대 하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부분은 네트워크 마케팅이 주는 그 가치가 그분에게는 많이 와닿지 않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렇게 누구 만날 때 네트워크 마케팅 했는데 이제는 진저리가 난대요라고 하면 일단은 잘 모르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이렇게 만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선택의 폭이 넓은 사람이 진짜 부자라고 합니다. 사람들의 내 선택이 얼마나 이 폭이 넓은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처음에 그 네트워크 마케팅 만났을 때요. 내가 기사분면 이 사업을 만들지는 않았지만 그 회사를 만들지는 않았지만 마음 자세만큼은 이 사업체에 투자했다라고 생각하는 비즈니스 오너 마인드로 시작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저희 부부는 그 네트워크 마케팅 시작했을 때도 그 자세하고 태도는 바로 나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분들 눈에도 띄었고 되게 열심히 하고 이 사업에 진지한 태도를 갖고 있구나라고 보였거든요. 비사분면의 사업가라고 정체성을 갖게 되잖아요. 사실 우리가 사업자의 자세와 태도를 배울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그렇게 생각하면 그게 그렇게 나와요. 생각해 보세요. 그분들은 복장부터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 복장은 자신의 생각을 대변한대요. 혹시 인정이 되시나요? 동의가 되시나요? 왜냐하면 내가 이 비사분면에서 진짜 멋진 사업가라고 생각하는데 캐주얼을 입고 나갈 것 같으세요? 아니에요. 그건 누가 시키지 않아도 이 일이 굉장히 어떤 비즈니스 오너라고 생각이 들면 내가 복장을 입고 나가게 돼요. 비즈니스 복장을. 그리고 더 중요한 거, 나는 비즈니스 복장이라고 생각하지만 상대방이 볼 때 비즈니스적이지 않으면 그거는 잘못된 복장이라고 하더라고요. 저희가 이 사업을 알아볼 때, 황다현 그룹장님 보이시고, 변아름 그룹장님 보이시죠? 저희가 유튜브로 접했고요. 이분들 인스타 봤어요. 그랬을 때 어떤 느낌이었냐면, 와, 여성 CEO로 되게 비즈니스 우먼처럼 보인다. 였어요. 그렇지 않나요? 왜냐면 그 전에는 몰라요. 이분들에 대해서 어떤지 모르는데 일단은 사업을 하는데 굉장히 멋있고 어떤
커리우먼처럼 하신다라고 하는 느낌이 있었고, 주한 사장님이 되게 칼정장 입고 되게 멋있다. 여성인데 되게 멋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이분들이 보여지는 이미지는 비즈니스 오너의 모습이었거든요. 그러면 내가 이 사업에 대해서 리크루팅 됐냐 안 됐냐 사실 본인의 복장 먼저 어, 보면 알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저희가 다 같이 모이는 곳에 오실 때 내가 비즈니스 복장을 하지 않고 오시는 분은 조금은 이기적이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저희가 사업가들이 모여 있는 곳이죠. 그리고 사업가들로 보여지는 모습이 비춰져야 되는 곳이고요. 실제로 그렇게 크게 생각하고 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내가 이렇게 나타났어요. 좀 멋있죠? 보시면 굉장히 캐주얼한 옷을 입고 나타났을 때 여기에 어찌 보면 물을 흐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후원 미팅하고 뭐 특별한 게 있으면 비즈니스 복장을 하고 가고 내가 시스템에 갈 때는 뭐 초대자도 없고 뭐 또 없으면 그냥 편하게 입고 오시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우리가 이 전체의 어떤 팀 문화에 영향을 미치는 것도 있고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정체성에 조금은 좋은 도움이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만 생각하지 마시고, 왜냐면 그렇게 입고 온 거는 본인만 생각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다 같이 어떤 비즈니스 오너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나부터 그런 복장에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달하는 메시지가 달라집니다. 이 사업의 크기가 나한테 엄청 큰데 사장님들 나갔을 때 다단계라는 말 듣고 나를 무시한다고 해서 저희가 흔들릴 것 같으세요? 지난번에 김조인 사장님이 그런 말 하셨잖아요. 나는 이 비즈니스를 월 1억으로 생각한다라고 했을 때 상대방이 이 비즈니스 우습게 볼 때 속으로 뭐라고 했어요? 참, 어이가 없네. 웃기고 있네. 알아듣지도 못하면서 이런 생각 갖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초기 사업자들이 막 엄청 막 이렇게 너를 띄잖아요. 누구한테 가서 상처받고 와가지고 힘들고 막 이렇게 하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좀 이런 마인드를 장착하시면 상처도 덜 받는 것 같아요. 몰라보는구나. 안타깝다라고 돌아올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이거를 그 어떤 비즈니스로 본다면 시키지 않아도 시스템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요. 내 우선순위에서 안 밀려요. 맨날 어떤 거 있을 때마다 우선순위에 계속 밀리는 거는 내가 나하고 이 사업의 네트워크 마케팅의 가치하고 연결이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순위에서 자꾸 밀리는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거, 네트워크 마케팅의 이제 본질을 이해하게 돼요. 내가 사업을 하는 거고 자산을 만드는 거고 그걸로 인해서 내가 시간적 자유, 경제적인 자유를 누리는데 무엇을 해야 할까? 결국에는 그룹을 만드는 일에 대한 생각과 행동을 하게 돼요. 이거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 비즈니스가 어떤 건가, 내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파악이 되면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게 된다니까요. 결국 네트워크 마케팅의 본질은 그룹을 만드는 거고요. 왜냐하면 그룹을 만들어야 자산이 생겨요. 그리고 그룹을 만들려면 결국엔 내가 그룹 리더가 돼야 돼요. 결국에는 그룹은 그룹 리더를 중심으로만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면 그룹 리더가 되려면 그 리더의 조건을 반드시 하셔야 돼요. 그게 고개더죠. 고개더를 해야지 리더의 조건을 달성하는 거고, 결국 리더의 조건을 내가 해야지 그룹 리더가 되는 거고, 그룹 리더가 그룹을 만들고, 그러다 보면 네트워크 마케팅의 본질인 내가 비즈니스 오너로서 그런 정체성을 갖고 어떤 사업가가 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더 진짜로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그룹장님들이 매번 강조하지 않나요? 이거 해야 된다고. 이거 해야 된다고 매번 강조하세요. 어, 두 가지가 있죠. 성과 파트, 성장 파트. 결과는 무조건 나야 됩니다. 이게 수입하고도 연관이 돼야 되는 부분 때문에 성과는 무조건 나야 돼서 저희가 컨택하고 STP 하셔야 돼요. 책하고 강의 듣기는 성장 파트죠. 왜냐하면 이제 사업을 하다 보면 사실 하는 일은 비슷한데 제일 어려운 게 사람 담는 거 아니신가요? 관계 사업이지 않나요? 그러면 이 성장에서 내가
계속 깨달아야 되는 것 같아요. 책 읽고 강의 들으면서 오늘의 나는 부족했는데 책 읽고 강의 들으면서 반성하는 거예요. 내가 포용력이 부족했네, 리더십이 부족했네, 통찰력에서 부족했네, 라고 하는 부분. 성과 낸 거를 계속 성장하고 지속하고 유지하려면 반드시 성장해야 되는데 아마 내가 되는 부분이 좀 일방적일 수 있으실 거예요. 책 읽고 강의 듣는 건 돼. 근데 STP는 잘 못해. 근데 사람 많이 만나고 있어. STP는 잘 돼. 책 읽고 강의 듣는 성장 파트는 안 해. 이게 뭐냐면 이제 이거는 주한 사장님이 하는 건데 저희가 매일매일 올리니까요. 그냥 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한 달에 이거를 쭉 해놓고요. 동그라미 X를 해보세요. 그러니까 매일 그 어떤 데이터를 누적해 보시면 분명히 잘하는 거 있고요. 많이 구멍 나 있는 거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다 메워지지 않잖아요. 그러면 결과가 안 나옵니다. 죄송하게도. 그래서 내가 부족한 부분은 결과를 채울 수 있게 무조건 이 부족한 부분을 메꾸는 거에 최선을 다하셔야 돼요. 아마 내가 책 읽기 강의 듣기는 습관이 돼 있어. 사실 그 부분은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습관화 돼 있을 거예요. 근데 STP가 안 돼 있으면 이거는 끝까지 해내야 되는 부분인 거죠. 네. 내가 비사변면의 가치가 이해가 되셨다면 반드시 그룹 리더의 조건을 실행하고 하지 않는다면 사실 시간적, 경제적 자유는 없습니다. 이거는 저희 업의 본질이고 업에서 주는 어떤 원리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당연해서 그냥 안 하면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고개도 안 할 거면 그냥 사업 안 하시면 돼요. 너무 셀 수 있는데 그냥 그거 안 하면 어쨌든 결과든 네트워크에서 얻을 수 있는 게 없거든요. 우리가 희망 고문 계속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서 주는 가치는 많은데 내가 하고 있지 않다면 그걸 가져갈 수 없기 때문에. 네. 마지막으로 이제 조금 남았는데요. 이제 신제품이 금방 오잖아요. 너무너무 떨리고, 어, 중요한데 내가 몇 명과 이 기회를 맞이할 것인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저는 생각해 봤거든요. 신제품이 오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되지? 근데 바뀌는 건 없더라고요. 네트워크를 확장하는 거. 네, 내가 많은 사람과 이 기회를 맞이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네트워크를 확장하고, 근데 중요한 거는 양은 늘려야 될 것 같아요. 어, 활동량을 늘리고 나와 함께 이 비전에 동참할 사람을 많이 찾으면 되는 거지. 신제품이 나온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없다. 대신에 우리가 매일 하는 이 활동량을 굉장히 많이 늘리자. 지금은 질보다는 양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만나면 시음, 데몬, 보상 이 양을 넓혀서 네트를 확장해서 우리가 말하는 나는 몇 명에서 시작할 건데 탑 셰프가 왔을 때 나에게 여기 보시면 아까 이 파이프라인 만들어졌잖아요. 여기에 몇 명하고 이 탑 쉐이프를 맞이할 건데 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오늘 어제 했던 거 오늘 했던 게 다른 게 아니라 계속 할 건데 양을 늘리자라고 하는 부분 이야기 나누고요. 마지막 백투 더 베이직입니다. 되게 이 말이 좋더라고요. 거래보다는 관계가 더 중요하면 좋겠고요. 그리고 유행, 어떤 트렌드, 이런 거보다는 기본에 충실하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신제품 나온다고 달라지고 그런 거 아니고요. 기본에 충실하는데 우리가 양을 늘리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 현상, 일어난 그거보다 본질에 더 충실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제일 처음에 말한 업의 본질, 이 사업의 본질은 정확하게 내가 숙지하고 이해하고 한다면 나의 태도, 그다음에 나의 어떤 행동, 생각 이런 것들이 다 바뀔 수 있어서 저희가 진짜 빅 비즈니스, 멋진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당당하게 권유하고 진짜 이 세상에 이런 게 없다. 같이 해보자라고 손 내밀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지금 컨디션 조금 안 좋아가지고 목소리가 많이 잠겼는데 죄송하고 그래도 잘 준비하기 위해서 노력했고요. 우리 원팀방 사장님들과 함께 이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하는 멋진 비즈니스로 저희 인생 다 같이 바꾸기를 소망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